자, 5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과정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그 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퍼스널 베리어, 피지컬 베리어, 시멘틱 베리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등장하는 내용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말,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언어적 난버발,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문화 얘기할 때, 그죠?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는 문화, 고배경 문화 이야기할 때 난버벌,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거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표정. 이런 표정.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웃는 거, 그다음에 막 우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몸을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그죠? 허리에 손을 얹는다거나, 뭐 손짓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손짓, 그다음에 뭐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난버벌한 커뮤니케이션이고, 특히 이제 이 난버벌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들을 더 캐치를 잘하는 쪽이 동양 쪽이라는 거,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난버벌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메시지와, 그죠? 아하,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때 언어 메시지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그죠?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제가 수업하는 걸 모니터링 해보니까 손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은 다가섰다가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믹스가 돼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바디 무브먼트, 그죠? 바디 무브먼트,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스처, 그죠? 몸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경우. 자, 멀리 하는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몸을 좀 멀리 간다는 거는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래요.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문화적으로 이 디스턴스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당히 많이 가까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중동 지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좀 방어적인 태도가 나올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붙어서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사람들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백인으로 대표되는 서양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 붙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뭐 비단 커뮤니케이션뿐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 그 마트에서 줄을 서는데, 제가 이제 물건 산 것이 몇 개 안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카트에 물건을 잔뜩 실어서 그 사람은 이제 계산을 좀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항목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붙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그래서 몸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경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사소통 도중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죠? 몸을 반대로 가까이 하게 되면 상당히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요.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런 몸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해요. 상대방의 의견이 좋고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합하다 싶으면 몸을 조금 가까이 움직이셔도 더 좋을 거예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좀 뒤로 가거나 이런 좀 멀어지는 태도를 취한다면, 멀어지는 행동을 취한다면, 내가 좀 내 얘기가 재미없거나 듣기 싫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끄덕일 때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고개를 대화 중에, 커뮤니케이션 중에 더 많이 끄덕인다고 해요. 남자들은 조금 더 몸을 많이 움직이고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남녀 차이가 좀 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터치 한번 볼까요? 터치? 상대방의 몸에 접촉하는 거. 이것도 문화권에 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치라는 게 상당히 친밀감을 줄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성희롱이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문화적인 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져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죠? 소위 이제 섹슈얼 허리스먼트하고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이제 뭐 여성들이 버스에서 다닐 때 남성들이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섹슈얼 허리스먼트로 판단될 수 있죠. 이게 문화권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인식에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터치는 동성 간 터치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적절한 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동료들하고 지나가면서 작업하면서 서로 손 치고 엉덩이한테 툭 치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친밀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것들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페이셜 익스프레션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우리 앞에서 그 개념 배웠죠. 셀프 컨셉 이야기할 때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개념 배웠죠, 그죠? 셀프 모니터링, 셀프 에피커시, 셀프 이스팀이라는 게 주된 셀프 컨셉의 요소였잖아요. 근데 셀프 모니터링은 뭐였어요?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 그래서 행동을 그 상황에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 초상집 같은 그 장소에 가면 얼굴 표정도 어떻게 해요? 슬픈 표정을 해야죠. 밝은 표정보다는. 그죠? 그래서 페이셜 익스프레션은 셀프 모니터링과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초상집 같은 때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가 전달됐다. 그리고 특히 얼굴 표정으로 표정이 뭘 의미하냐? 특히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얼굴 표정과 관계돼서 저도 좀 잘 웃는 편인데 군대 갔을 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군대 가면 지금은 이제 군대라는 조직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좀 나아지는 상황인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군대에서 어느 정도 구타가 통용되는 시기였거든요. 옛날이니까 그죠? 암암리에. 그래서 웃다가 맞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웃다가. 근데 일부러 막 웃기기도 하고. 근데 웃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경우. 자, 군대에서 웃으면 큰일 납니다. 잘 얼굴 표정과 조화되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항상 군대에서는 근엄하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비역 친구들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보면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해도 좀처럼 웃질 않아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좀 더 웃겨봐. 난 웃지 않을 테니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 한번 봅시다.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이라는 건 눈 맞추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아이 컨택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해요. 이 바디 무브먼트나 제스처, 터치, 그 다음에 얼굴 표정만큼 보다 더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니까 무언가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 컨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정말 내 얘기 잘 듣고 있구나. 그죠? 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아이 컨택도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야단칠 때 이렇게 보통 이제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무릎 꿇은 적이 많았거든요. 잘못했을 때. 그럼 이제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죠. 고개를 못 들고.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모가 훈육을 할 때 눈 쳐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데 눈 쳐다보면 어딜 눈을 똑바로 뜨냐고 더 혼났겠죠. 그죠? 문화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듣기 한번 볼게요. 듣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페이지예요. 듣기.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의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우리 보통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좀 학생들이니까 그죠?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적들도 많이 보는 어떤 시기니까 잘 들어요. 누가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아요. 글을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듯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특히 이야기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형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프리셔티브. 그러니까 듣는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말할 때 듣는 유형을 의식하고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저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말하는 쪽이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유형이 이 5가지 정도라고 생각되고 그걸 의식하고 저는 나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어프리셔티브는 감상을 즐기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어프리셔티브 스타일, 감상을 즐기는 유형.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어볼까요? 감상을 즐기는 유형. 용어 없어서 좀 풀이해서 썼어요. 자, 이런 유형은 차분한 매너로 재미와 감화를 주는 화자의 말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사람이 들을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재미없거나 이러면 안 듣는다는 얘기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조직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친구도 없고 책상에 혼자 앉아서 그죠?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재미없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한다고 하면 수업이 정말로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재밌는 얘기도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카메라 렌즈뿐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뭐 온라인 강의도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 2번째 한번 볼게요. empathetic 스타일. 자, 이거는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 감정이입이라는 말 아시죠? 이입 유형이라고 할게요. 자, 이 유형은 감정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해석하며 듣는 유형을 말한다. 메시지의 의미나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TV 같은 것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남자가 자기 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그 역할을 했던 배우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주머니들이 이제 단지 배역일 뿐인데 욕을 하시거나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니면 좋은 배역을 맡은 경우 음식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아침 드라마를 보실 때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듣는 유형이 엠퍼세틱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메시지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감정에, 그죠?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컴프리헨시브 스타일은 포괄적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포괄적으로 특정한 행동과 메시지를 구조화하고 의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정보들을 통합하여 듣는 유형이다. 우리 그 추리소설 같은 경우 보면 추리소설 셜록 홈즈 나오는 추리소설을 보면은
왓슨하고 셜록 홈즈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대화를 보면 특히 이제 홈즈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듣기 유형이 이런 컴프리헨시브 스타일이에요. 그죠? 자네 지금 들어온 얼굴을 보니 모양을 보니 우체국을 경유해서 왔음이 틀림없구만. 그러면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자네 구두 뒤축에 뭐 지능이 묻어 있는데 그 지능은 뭐 우리 런던 시내에 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능이고 그 구간이 공사를 했다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의미들을 하나씩 이제 잡아서 분석을 하는 그런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서닝. 디서닝은 안목이 있는 유형.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딱 번역하기가 어렵네요. 안목이 있다.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거. 부장님 같은 경우 이제 과장이 막 보고를 할 때 부장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 요점이 뭔데? 핵심이 뭔데? 그죠? 핵심 내용을 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으실 때는 요 3, 4번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의미들을 구조화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핵심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벨루에이티브는 평가하는 유형. 평가 유형이라고 합시다. 평가 유형. 메시지를 분석하며 반박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보면 그 TV를 보면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른바 쇼호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활동을 하죠. 근데 말들을 상당히 잘하세요. 그분들 보면 그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구입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이럴 때 평가하면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그죠? 사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개 더 옷이 있으면 좋긴 좋지만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쇼호스트 분들이 하도 이제 그 광고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들을 잘 하시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제대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필요해요?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언론 보도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언어적 행동 패턴과 비언어적 언어 패턴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할 때 어떤 패턴을 취하느냐, 어떤 양태가 나오느냐라는 거. 자, 요거까지 하고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나오는데 말할 때 어설티브는 주장적, 어설티브는 단언적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저는 한글만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어그레시브는 다 알겠다. 공격적, 그죠? 공격적. 그리고 세 번째는 난 어설티브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주장이 없는 좀 끌려가는. 자, 언어적 행동 패턴부터 볼까요? 자, 단언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적 행동 패턴부터 볼게요. unambiguous language. 그러니까 ambiguous는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잖아요. on이 붙었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no attributions, evaluation of others' behavior. 타인의 행동을 evaluation,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야, 누가 어떻대? 아이, 저 사람은 나빠. 어쩌다. 그러니까 뭐 흉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통 use
나라는 스테이트먼트나 협력적으로, 그죠? 코퍼레이티브 위라는 단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연설할 때 보면 연설을 참 잘하는 양반인데 항상 보면 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비언어적인 행동 패턴을 볼까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느낌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이 컨택, 굿 아이 컨택, 눈을 잘 마주친다. 그죠? 그 다음에 컴포터블, 자세가 상당히 편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처, 자세가 꼿꼿해요. 그 다음에 스트롱, 스테디, 오더블, 목소리가 상당히 비교적 크고 꾸준하고 들을 만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도 약간은 강의를 할 때는 약간 높은 톤으로 좀 수업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목소리를 좀 낮은 톤으로 하면 좀 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은 매치 투 메시지, 메시지와 조화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읽으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시리어스한 톤으로 얘기한다. 노홍철 같은 톤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수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브 인터럽션, 선택적으로 끼어든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도중에 그렇죠? 그죠? 이해되죠? 이런 말 제가 많이 해요. 상당히. 자, 그 다음에 공격적인 사람의 언어적 행동 패턴을 보면 swear and abusive language. 그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말투가 거칠어서 욕설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해요. 그죠? 거칠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섹시스트와 레이시스트,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이나, 그죠? 성차별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네요. 제가 예시로. 그 다음에 이제 혹평하고요. 명백한 위협을 하거나 explicit threat와 putdown 혹평. 명백하게 위협하거나 알겠니? 막 이러고 모르겠니? 막 이러고, 그죠?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이 아니라 거의 글레어링, 째려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빙, 리딩.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알겠니? 알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라우드 보이스. 알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스트레이트닝 제스처, 위협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어이구,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군요. 제가 나중에 보면 창피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인터럽션, 그죠? 참견한다. 됐고 다음, 됐고 다음.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패턴부터 볼게요. 퀄러파이, 한정어를 많이 쓴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maybe, 아마도, kind of 그런 종류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 채용어를 많이 써요. 저도 이제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영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이런 말 쓰죠. you know, well, 이런 말 많이 쓰죠. 막힐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게이터는 부정어, it's not really, 정말로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하진 않지만, I'm not sure,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좀 피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은 little eye contact, 거의 쳐다보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downward glance, glance는 힐끗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래를 이렇게 힐끗 보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드 포스처,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해, 이렇게 구부정해. 그 다음에 constantly shifting weight, 끊임없이 이제 얘기 주제를, 한 주제를 꾸준히 끄집어내지,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죠? shifting weight, 그죠? 축을 막 무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wriggling hands는 손을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말이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assertive, 자기 주장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연기하다 보니까 이번 주제 강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